속보해가지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당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무슨 잘못된 오본가 했는데 맞더라고요. 어, 우원식이 됐습니다. 명심을 등에 업은 추미애가 탈락하고 우원식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아니,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정법전 TV를 하고 있었는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댓글 제가 잘 못 보잖아요. 그, 지난번 같이 전지현 변호사님 저희 그, 뭐야, 정법전 TV에 나오면, 그럼 그때 이제 댓글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자꾸 뜨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우원식이 당선됐대.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거 그 잘못된 그런 이야기 아니면은 우원식이 당선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그게 그 뭐야 그 사실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6선인데 왜 5선의 우원식 후보에게 패했을까요? 근데 원래 뭐 네네. 최다선이 무조건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그런 건 거잖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선수 이상이 되면 나가가지고 투표로 결정을 했던 거지 네네. 연장자 최다선 이런 뭐 그런 법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했던 건데 네. 그게 왜 6선, 5선 저는 그 차이가 아니라 왜 명심을 등에 업은 추미애가 떨어졌는지 음.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그게 그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은 이게 상징성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징성이 있었냐면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국회의장이 됐으면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여자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국회의장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기록을 추미애가 세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또 그런 상징성도 있었기 때문에 명심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근데 했습니다. 명심이 저는 과연 흘러들어갔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고 음,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만약에 흘러들어갔다면은 뭐 일각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국가 배드캅 뭐 어떤 그런 역할을 음, 기대했을지언정 그런 상징성 때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이번에 그 97대 72였잖아요. 그렇게 왜 표가 많이 몰렸을까? 저는 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심은 추한테 있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소신 투표를 던졌을 가능성. 네네. 그게 무슨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유인태 사무총장이라든지 원로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추미애 의원이 뭐 환노위 위원장 법무부 장관 하면서 보여줬던 그 불안정성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 일당 체제로 흘러가야 가는 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는 민주당 배지들이 그럼 소신 투표를 던졌을 가능성 또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게 명심을 등에 업었음에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요. 음, 추정인데 명심은 처음부터 추한테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우리가 명심이 추한테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추미애 의원이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떠들었어요. 음, 이재명이 나한테만은 잘해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라 그랬는지는 우리가 못 들었거든요. 네네. 하필 그때 또 병원에 입원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어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실마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교통 정리를 했다는 음, 건데 교통 정리를 하고 조정식하고 단일화하고 합의문 한 것까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찐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정성호거든요. 정성호 의원. 네네. 근데 이 사람은 미동도 안 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어디까지나 뭐 이재명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일당 독재화의 그런 의지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가 이번에 움직였던 거 그다음에 추미애의 어떤 그런 경거망동을 가지고는 넘겨짚은 거 아닌가 음.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 앉아가지고는 그거 아닌데 웃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네.
제가 보기에도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한테는 더 베스트 케이스가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성호 의원도 사퇴를 했었기 때문에 명심은 추미애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추미애 후보가 그 국회의장이 되면 그게 굉장히 껄끄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추미애 후보 보고 국회의장 하는 거 좋은데 대선에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말아라. 이거를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100%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음. 끝까지 불출마 선언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국회의장 한 다음에 국회의장 임기가 4년이 아니잖아요. 2년이죠. 국회의장 임기는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장 되면은 언제까지 국회의장 합니까? 2026년까지 하잖아요. 2026년 뭐 5월 말이나 6월 초나 뭐 6월 초까지 하겠죠. 그렇게 되면 2026년 6월 달이 되면은 뭐가 시작이 되느냐? 그때부터는 대선 전국. 차기 대선 전국으로 딱 가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끝나고 차기 대선의 후보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심이 겉으로는 추미애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추미애보다는 차라리 우원식 후보가 낫다. 이렇게 돌아섰다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심이 네네. 굳이 추한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이유는 네네. 교통 정리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교통 정리도 사실 친명이고 우원식만 친명이 사실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상태로 만약에 경선을 했으면은 친명 중에 한 명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내대표도 친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연임, 그다음에 공천도 그런 식으로 했고 얼마 전에 또 의원들 총회에서도 개인의 의견보다는 당론에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친명 일색으로 간다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서 일부러 교통 정리를 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뭐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추미애 그 의원은 이제 당선자니까 추미애 당선자는 부담이 됐을 거예요. 두 가지가 부담이 됐을 건데 어떤 부담이 됐을 것인가? 추미애가 언제든지 내 대선 가도의 경쟁자로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추미애 그 의원은 감정이 있어요.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감정이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국회를 운영해도 되는 거를 오히려 추미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를 더 세게 한 요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해도 추미애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플러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만큼 그 무리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보다는 우원식이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언론에서는 네네. 추미애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나갈 때 음. 이재명 대표는 뒤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리면서 네네. 뭔가 국합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 사실 이런 해석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 음. 추미애 같은 사람 사실은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믿고 국회의장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의장 내가 그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다가 잘못 나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징크스가 있잖아요.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맞죠. 잡은 사람이 많아요. 누굴 잡았습니까? 김경수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또 누구를 띄워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그 다음 또 추미애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추미애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할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노무현의 탄핵 사유는 줄여도 책 한 권 넘게 나온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래저래 감정적으로나 그다음에 불안함, 그다음에 추미애 손을 타면은 항상 뭔가 사단이 터져. 그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에 내가 투표를 갖다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원식이 97표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추미애가 72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번에 초선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민주당의 초선이 73석인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좀 아는 그 다선 의원들은 추미애 안 찍었다 대부분. 그런데 아직 추미애를 경험하지 못한 초선 의원들은 아 명심이 여기 있구나.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추미애가 그 국회의장이 당선되지 않을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확률보다도 더 적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재선 이상의 그 국회의원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이런 거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차라리 우 의원이 나 이렇게 생각하고 97표인가 97표를 갖다 찍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추미애를 찍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 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근데 있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나 뭐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추미애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추미애를 미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게 맞거든요. 네네. 그 이재명의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했냐면요. 그 정성호 의원 등이 물러난 걸 딱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 변호사님도 민주당 쪽 패널들하고 이야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민주당 쪽 패널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아 이번에 그 국회의장 누가 되냐 내가 그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가장 점잖고 그다음에 가장 평이 좋은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미애 의원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국회의장 된다, 그게 돼야 된다, 더군다나 여자로서 상징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정성호가 되겠지.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는 걸 딱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재명보다도 더 센 사람들이 있구나.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재명보다도 개딸들이 더 세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과 그 의견이 일치하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만들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시 이전까지는 추미애가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이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한 권력이 민주당 내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바뀐 걸 갖다가 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 겉으로 드러난 결론은 아무리 명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심보다 더 센 게 추미애에 대한 반감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페이크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명심보다도 더 셀 수 있는 개딸들이 추미애를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 반대되게 우원식을 미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본인도 추미애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이 보이면서 네네. 속내는 그게 아니었다. 그럼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쓴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예 내가 밀어준다라고 하니까 진짜 밀어주는 줄 알았느냐? 그 명심이 추미애한테 있었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거기 있는 줄 알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결과 딱 나온 걸 보고 뭐 얼굴이 굳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쫙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은 아니지 않았는가? 얼굴 이렇게 싹 맛이 간 사람은 누구였느냐? 추미애 의원은 얼굴이 싹 맛이 가면서 야 이거 뭐 그 열받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읽혔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페이크에 우리는 전부 다 속았다. 개딸들까지.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필 뭐 물어볼 때고 하는 거는 이번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하필 이 시기에 병원에 있었던 거는 네네.
지금 이 국회의장 민주당 내 경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려고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잡았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네요. 아니 뭐 무력되는 거야 뭐 언제든지 뗄 수 있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6월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뭐 이것저것 몸도 좀 정비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지금쯤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전 변호사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의장 선거 끝난 다음에 무록대도 떼면 되지 왜 먼저 떼지?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아, 근데 진짜 이거를 보면은 이게 네네.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정이기는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어디까지나 또 이번 이 우원식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더 맞는 국회의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개딸들은 환영 안 할지는 몰라도 또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이었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었건 어쨌거나 이번에 민주당은 한 번 더 이렇게 국민 앞에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인기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인 거예요. 또 한 번 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총선에 아니 뭐 이어서. 졌다는 거는 그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걸 갖다가 뭐 이거는 뭐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니까 그다음 어차피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졌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안 봐도 뭐 비디오 아니었겠습니까? 진짜 이번 국회 가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여당한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결국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독재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추미애 국회의장 하에서의 민주당의 폭주는 안 봐도 뻔한 거였으니까. 더군다나 추미애 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예 대놓고 나는 중립 안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법이고 뭐고 난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때 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저는 추미애 그 후보 같은 사람은 충분히 본인의 자기 한풀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추미애 그 후보가 국회의장이 목표였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안 들거든요. 국회의장이 목표였으면 지금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추미애의 그 종국적인 목표는 대통령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대선에 나왔었잖아요. 그 대선에 경선에. 나와서 근데 이재명 후보에 거의 서포터즈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2년 동안 국회의장 임기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화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 되는 것이냐, 어떻게 막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죄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재명.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판결은 무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판결의 형량이 공직선거법이 그 뭐야 90만 원까지 나오느냐 아니면 위증교사죄가 벌금이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기양양할 거고 그게 아니고 100만 원 넘어가고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기가 확 죽을 텐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일 텐데 제 생각에는 추미애 후보가 앞으로 2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죄 판결 나온 사람을 후보로 할 수는 없다.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확정되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가장 이재명 대표한테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를 배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욕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반드시 그럴 것 같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그 뭐 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미애가 자리 욕심이 많은 거는 알았거든요. 권력욕이 많은 거는. 네네. 근데 대통령까지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추한테 명심이 있지 않았다면은 어느 쪽이건 되건 나는 상관없다일 정도의 스탠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추미애가 되더라도 자기는 뒤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원식이 되면 또 이미지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추미애가 그렇게까지 대권에 욕심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음. 만약에 그렇게까지 있었으면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어서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뭐 누가 국회의장이 됐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벌써 뭐 유튜브 저희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추미애 그 낙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그 해설들이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해설들이 나오느냐? 아, 추미애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재명의 그립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재명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추미애가 안 되고 우원식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 국민들의 마음을 확 잃을 수 있었던 것이 우원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기회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대처하기에는 지금 내부 싸움 하느라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입원을 하고 어떻게 페이크를 썼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단면만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 근데 추미애가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떠들어대는 소리만 내고 아, 이랬대 그러면서 아, 또 추미애 국회의장 되네 하면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게 좋겠어? 국회법 찾아가가는 국회의장 중립의 의무나 찾아보고 그렇게 평론을 했던 게 조금 네네.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리스크가 많았어요. 그 부인 법인카드 마지막에 나온 네네. 것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보수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끌어모았는데 0.7% 차이로 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받았던 그 득표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득표수보다 300만 표 정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저력이 있는 사람이고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정치적이다. 네네. 전략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칭찬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필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지난번에 막강한 여당, 막강한 그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에서 그 국민의힘에게 졌는가?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어쨌든지 간에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국회의원은 그때까지는 안 해봤지만 성남시장 선거 2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지사도 해봤고 선거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를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패배를 했냐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속으로 좋아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신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거의 모든 선거에 있어서 뭉치는 팀이 이기는 것이고 분열하는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웬만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조금 전에 이제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라도 체계를 탁탁탁 잡아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